주한 미 대사를 했던 해리스 전 대사가 조선 총독 코스염이라고 공격을 당한 부분과 관련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퇴임 직전에 해견을 했던 부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이 불거졌을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을 줄 몰랐다. 해리스 대사는 참고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죠. 아버지가 미군이고 엄마가 일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계였기 때문에 한국의 타겟이 되었고, 그리고 재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해리스를 향해서 분노가 커졌다. 이렇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해리스 대사는 2019년 7월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한국에서 나의 민족적 배경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한국처럼 진보적인 나라에서 놀라운 우리다. 한국이 해리스 대사는 대통령 쫓아내는 거 보고 진보적이라 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대부분 NL, 민족회방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쇼비니즘적인 민족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극자라는 사람들이 거구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리스 대사는 재임 내내 한일 관계가 악화됐고 또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주한 미 대사로서 문매를 맞았다. 코스염까지 일제강점기에 총독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며 친북 단체들이 코스염 퍼포먼스까지 벌였고, 송영길은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CNN은 해리스의 코스염이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한 감정을 건드렸다. 한미 동맹 균열과도 연관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해리스 본인은 군인을 했죠. 이 태평양 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하다가 이제 대사 민간인으로 왔으니까 구별 지으려고 코스염을 길렀는데, 하도 코스염 가지고 뭐라 하니까 코로나가 유행하고 난 이후에 마스크 쓰기에 좀 어렵다고 코스염을 잘랐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 간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한국이 미국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설득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가리가 진짜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바이든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 두 정상이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북한의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최종 목표인데 한국이 그렇지 않다고 미국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고위급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발언을 연이어서 하는데, 문가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고 정의용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최근에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VOA에 문은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트럼프 정부의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이미 주장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의 정부의 조속한 북한 관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지 말아야 되고, 바이든 정부는 그런 주장에 회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관료들이 과거에 북한을 직접 다뤄봤기 때문에 북한을 완전히 무장해제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 관리들이 매우 현실적이고 해박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한국이 아무리 대신 강조해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이 사람은 제네바 합의 1994년의 주역이었죠. 이 사람도 VOA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설득하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루치 특사는 동맹인 한국과 미국이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이어질 관여와 외교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이 훨씬 신중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매우 오래 걸릴 것이고 정상회담을 몇 번 열고 점심 먹으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주도했던 제네바 합의도 타결까지 1년 반이 걸렸다라고 말을 했고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버요웨이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봐야 되는데 북한의 행동은 비핵화와 거리가 멀다며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겠지만 하노이 이후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 측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비핵화할 마음이 없는 거다.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이후 김정은의 어떤 말과 행동도 핵무기 포기 의사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8차 당대에서 새로운 핵 시스템 개발을 밝힌 것도 핵 포기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정특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진지한 증거가 아니다. 2017년 이래 이미 핵과 미사일 능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니까 더 실험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게리 세이모어 박사는 지금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최소한 바이든 4년 동안에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당연한 목표는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거다. 4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외교를 통해 핵 프로그램의 추가 발전 속도를 늦춰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의 CR에서 의회 조사국이 바이든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을 두고 한미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라고 CR에서가 지적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의용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확산 의지가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정의용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되었다라는 정 후보자의 발언에 동의하는가라는 중앙일보 질문에 대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에 밝혔던 언급을 전한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어요. 중앙일보에. 우리는 평양이 군사력 증강에 대해 열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유념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군사력 증강이 무엇을 설계하도록 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한반도에서 필요한 준비 태세를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가 동시에 정의용 발언을 공격하고 국무부 대변인은 정의용이가 비핵화를 김정은이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데 대해 불법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고급 기술을 확산하는 북한의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고 글로벌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이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이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전면 검토를 해서 이제 붙박이로 미군을 어디에 많이 두는 것을 지금 제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5만 5천 명, 독일에 3만 6천, 한국에 2만 8,500, 이탈리아에 1만 2,300, 영국에 한 1만 명, 바레인에 한 4천, UAE에 2,500, 스페인에 3,200명 정도 있는데 이 미군들을 규모가 적절한지 그리고 세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적 방위 태세, 글로벌 포스 리뷰를 진행할 거다. 자, 이거는 조지 W. 부시 때 럼스펠더 미 국방 장관이 언급했던 글로벌 포스 리뷰, 즉 미군을 어디 한 군데에 붙박이로 주둔시키지 말고 여기저기 세계적 차원에서의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시키는 부분을 글로벌 포스 리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독일에서 미군을 줄이는 것은 중단되었지만은 미국이 GPR이라는 글로벌 포스 리뷰 정책을 다시 들고 놓으면서 한국과 독일이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가 주동 미군과 주한 미군을 붙박이로 두는 게 아니라 이동을 시키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지상국 전투병력 1개 여단을
미 본토에서 계속 교대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해 남중국해를 두고 동남아 등에서 군대가 필요할 때 앞으로는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인도 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긴급 전개하면서 유연성을 높인다라는 명분하에 주한미군이 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의 이 붙박이 근무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전선을 쿼드를 중심으로 만들면서 한국을 빼고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동맹 역할이 축소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 정상회의를 미국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죽음의 백조라는 전략 폭격기가 B1B가요, 인도에도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에는 인도 태평양의 주춧돌이라고 말하고 한미 동맹은 동북아의 핵심 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미국은 지금 북핵을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되고 있는 요소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쿼드를 즉 4개국 미국, 인도, 호주, 일본 동맹 4개국을 통한 중국 포위 구도에서 한국을 빼버리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 간에 굉장히 삐걱거리는 모습이 정면으로 노출되고, 그러면서 이 바이든이 세계 미군을 배치하는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중국 포위 구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중국 포위 구도의 핵심인 쿼드에 한국을 이제 아예 빼놓고 대응하고 있어요. 트럼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을 들어오라 하고 한국이 안 들어간다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지금 미국이 별도로 한국을 따돌리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북한 붕괴론도 검토하고 있는데, 북한의 가장 큰 안보 우려는 내부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체제 제도가 취약해서 내부적으로 북한 시스템이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심각하게 바라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웬디 셔먼 미국 부장관이 과거에 2016년에 민간인 신분으로 한국을 찾았을 때 한미, 중일 등이 북한 급변 사태와 쿠데타 등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군사적 충돌, 난민 관리, 경제적 비용 지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국경 봉쇄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인적 물적 왕래가 중단되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국경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김정은이 내부 동료에 휘말려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김정은의 상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만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뜬구름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